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은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 기법, 하트뿅! 이 기법을 개발하신 저희 멘토님인데요. 대범 이노베이션의 박지훈 멘토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시장이 이번 주도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시원하게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막판까지 힘들게 하다가 맞아요. 결국에 플러스권이었거든요. 수익 봉투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수익 봉투가 바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강보합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을 좀 한 줄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선물을 받았잖아요. 네. 추석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 젠슨 황 오빠가 우리한테 추석 선물을 줬나? 했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 근데 뜯어봐도 되는 건가? 이런 느낌. 네. 그래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일단은 우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굉장히 긴장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또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다시피 FOMC를 앞두고 이제 좀 더 결과를 살펴보겠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가 시세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강세 테마를 보였던 업종들을 보니 데이터 보안, AI 쪽과 그다음 유리기판 릴레이가 있었고 그다음 뭐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 그다음 전기 전력까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던 테마들의 종류별로 지금 반등을 기다려주는 시점에서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좀 상승할 수 있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다 싶다가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휴 기간 연준의 발언에도 우리가 좀 기습적인 발언에도 대비를 어느 정도 해둬야 된다. 일단은 CPI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높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있을 것이다. 낮게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또 경기 침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0.25%를 인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0.5%를 인하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뭐야? 그러면 이거 경기 침체로 다시 가는 거 아니야? 둔화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연휴도 앞두고 이렇게 우리가 이도저도 못하는 장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요. 일단은 대형주적인 섹터보다도 우리가 소형주들의 뭉텅이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고 이러한 소형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전의 상승과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상승을 시도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힘을 좀 많이 내줘야 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 적정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지속적으로 혼조장이 너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조장 속에서는 또 여우 같은 매매로 수익을 챙겨야 하잖아요. 주포가 들어오는 시장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좀 빠른 테마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천천히 쉬어가는 흐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을 때 여우 같은 매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멘토님과 함께 모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채팅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이윤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또 멘토님의 이름에 뒤에 바꿔보면 맞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밑윤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 얘기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저희 오늘도 분위기도 비슷하죠? 가을로? 비슷하잖아요. 네, 오늘도 잘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수익 봉투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두 번째 수익 봉투는 경영권 분쟁입니다. 이 주주분들이야말로 추석 선물 제대로 받았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이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기 마련이고 이게 왜 도대체 잭팟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우리가 주식은 기대감에 오르고 또 기대감에 실망감에 또 내리고 이 뚜렷한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강하게 오르거나 강하게 내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공개 매수가 무엇이냐라고 하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공개 매수란 내가 이 기업을 차지하겠다, 이 기업의 주식을 모두 매수하겠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알려서 이 구도에 대해서 지금 고려아연과 이 영풍 정밀이 싸우고 있는 이런 대립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고려아연이 영풍 정밀을 소유한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 MBK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이제는 영풍 정밀을 차지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공개 매수를 걸면서 그렇게 되면 이게 나쁜 이유로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좋은 이유로 기업 가치 개선을 위해서 수익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떤 MOU가 체결이 되는 것인가라는 기대감으로 이 두 주가가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영풍정밀은 석유화학 공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펌프라든지 아니면 이송배관 밸브를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인수 과정에서 약간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라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더 이상 분명할 거다라는 기대감에 좀 더 투자자들의 기대가 쏟아나게 되면서 이 두 개의 종목의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자, 일단은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신고점을 달리는 중이고 영풍정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을 좀 대응해볼 만한 저항 구간들이 목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추석 두둑하다, 배부르다라는 느낌으로 행복해하실 테고 영풍정밀은 꼭대기에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14,000원부터 16,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대응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다음 이 주식에 대해서 이 공개 매수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넓게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아직 어떻게 된다라는 상황이 결정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호재로 보시고 나중에 익절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빠르게 수익을 챙기시고 그다음 향후에 대해서 어떤 재료들이 나오게 되는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을 때에는 주가가 상승하겠지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종목 모두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너무 길게 시기를 잡기보다는 단기적인 변동성 매매를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뭉쳐야 산다라고 키워드를 잡아봤는데 현대차와 GM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였습니다. 오늘 부품 관련된 종목들까지 함께 들썩이는 흐름이었는데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네, 오늘 사실 지수를 좀 강보합으로 마감할 수 있게끔 해준 네. 이 지수를 끌어준 요인이 현대차와 이다음 제너럴모터스가 협약하겠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2차 전지들이 좀 힘을 내준 모습인데요. 그래도 2차 전지 주주분들은 너무너무 속상하시죠. 자, 이 열폭파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에 관련된 소형 테마들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제가 지지난주부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이슈에 대해서는 두 회사의 잠재적 협력 분야로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런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도로항공, 항공 도로의 뭐 이러한 이슈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호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폭넓게 여러분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첫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대상승을 할 때 가장 크게 상승 시세를 또 주었던 게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대차와 GM의 협약 관련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자동차와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까지 함께 부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트로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지만 정말 신기한 게 이 종목들이 첫사랑 기법에도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테마가 다시 한번 상승했던 패턴을 이어받아서 하반기에도 힘을 실어줄지까지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자동차 그리고 친환경 섹터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줄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아래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오늘 수익 봉투 3가지뿐만 아니라 주식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포트폴리오 진단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8547번으로도 진단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추석 전 마지막 저희 이대를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분께서 포트폴리오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은 5천만 원, 그리고 현금 비중 30% 넉넉하게 들고 계시고요. 지금 종목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LS 일렉트릭, 폴라리스 오피스, 삼성 SDI, 세방전지 들고 계신데 딱 느껴지는 부분은
에코프로비엠과 삼성 SDI의 지금 비중, 2차 전지의 비중이 좀 많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이라던가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 좀 기대감이 실렸던 부분들 좀 반영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방전지도 들고 계신데 일단 두 가지 종목은 수익 중이지만 10% 좀 못 미치는 수익을 들고 계시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연이 제 포트에도 해 뜰 날이 오긴 올까요? 죄다 제 기준에서 꽤나 묵직한 종목들을 좀 샀는데 하락률도 묵직합니다. 향후 대응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추석 전 저희가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또 프로그램인 만큼 오늘 추석 선물을 좀 제대로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멘토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젠슨황 선물 열어보기 전에 네. 우리 박지은의 첫사랑 수익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선은 이 멘토님께서 이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잘했다, 못했다 한마디 해주시죠. 잘했지만 좀 아쉽다. 어떤 부분이 아쉬울까요, 멘토님? 일단은 비중이 큰 게 모두 다 지금 슬퍼하고 있는 네, 2차 전지에 맞아요.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고요. 그다음 또 나머지 종목들은 또 세방전자 같은 경우에는 GM 오늘 있었던 이슈에 또 수혜주로 또 꼽히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좀 기대되는 종목으로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본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거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거는 2차 전지 비중이 많다 요 점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또 교체하면서 솔루션을 받아가실지 제가 전략 제대로 짜왔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첫사랑 기법을 통해서 다 풀어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일 아쉬운 부분이 아무래도 2차 전지부터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20%, 삼성 SDI가 15%, 총 합쳐서 35% 비중을 들고 계신데요.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옛날만큼의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기대치는 낮춰라라는 얘기가 지금 너무 서로 싸우고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 종목들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소형주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라고 해도 거의 자동차 관련된 테마라든지 단기적인 테마로 아직까지도 크게 상승을 해도 하방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저번에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잠깐 상승을 했었으나 다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짜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중요 가격대, 이 가격이 바로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이잖아요. 제가 그것만 명확하게 짚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이거든요. 근데 2차 전지의 흐름이 아직까지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형주만 강세인 모습이고 이 소형주도 아직 강세인 구간이 하방의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상승 전환만 해준다면 어디서부터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건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건 이 중요한 가격대를 지금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신청 주신 사연자분이 20만 9천 원대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20만 9천 원. 자, 요 가격에 들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20만 9천 원도 사실 그렇게 높은 단가는 또 아니에요. 현재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2차 전지의 대장인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또 지지를 해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또 주었던 지지 가격대가 18만 7천 원이다라는 겁니다. 이 18만 7천 원만 조금 유지를 해줬어도 우리가 반등을 언제 어디서 와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차트였는데 그 가격을 깨고 지금은 15만 9,100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차트를 좁혀서 보게 되면요. 상승을 또 시작했던 가격대가 이 15만 원대 가격대부터 가파르게 또 상승을 58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1차 상승을 들어 올렸었던 가격, 그리고 2차 상승을 들어 올렸었던 가격, 3차 상승을 들어 올렸었던 가격을 우리가 가격별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가격은 15만 원대, 18만 원대, 21만 원대, 26만 원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흐름으로부터 더 내려온다면 13만 8천 원대까지는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하방이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비중이 20%이시다 보니까 또 삼성 SDI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솔루션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에코프로비엠의 비중을 조금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에 비중을 좀 더 실어서 이 종목의 리스크를 축소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포트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딱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공격형, 바람둥이형, 그다음 보수적인 성향, 해바라기형인데 이 종목들을 다 보아했을 때는 내 전체적인 성향은 해바라기 성향인데 잠깐 이렇게 바람 쐬고 싶을 때가 또 있는 것 같다. 중소형주들도 포함되어 있는 걸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난 좀 묵직하게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가격인 18만 7천 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해 준다면 그때는 우리가 본전까지는 홀딩 해볼 수 있겠다. 본전에는 탈출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고, 아니다, 내가 생각해도 2차 전지의 포트에 너무 내가 많이 비중이 실려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10%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하시고 제가 솔루션 드릴 종목으로 한번 탐색을 해보시고요. 나머지 10%는 우리가 18만 7천 원대까지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가격대가 오면 다시 한번 비중을 담아서 우리가 조금 더 낮은 가격에 효율적으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복수하는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BM부터 먼저 살펴봤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9월 한 달 동안 시총 1위 쟁탈전이 정말 어마무시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까지 저희가 드려봤으니까 들고 계신 분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많으실 텐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삼성 SDI는 비중이 15%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요? 네, 삼성 SDI도 2차 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 비중을 따져보면 거의 35%에서 40% 정도가 2차 전지에 있다라는 건데, 이 삼성 SDI는 그래도 차트의 흐름이 에코프로 BM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최근에 수익성이 조금 떨어진 편광필름을 주로 LCD라든지 아니면 IR 제품에 쓰이는 소재인데 이런 거를 좀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이 사업을 이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중국 업체에 매각한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해석이 되겠죠. 향후에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라든지 OLED라든지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배터리 소재에 집중을 할 것이다. 2차 전지보다는 배터리 사업에 조금 더 중심을 둬서 영업이익을 더 올려보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의 원초적인 것만 고집하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그룹주와는 다르게 조금 더 다각화를 하는 시선에 있어서 삼성 SDI가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의 단가를 보면은 35만 1,500원이거든요. 볼게요. 이미 지금 수익 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조금 비중 축소를 하기보다는요, 수익을 보실 예정이시라면 제가 수익을 보시고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7만 5천 원부터 40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조금 내가 비중 정리를 2차 전지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축소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37만 2천 원대부터 40만 원대까지는 여유롭게 분할 매도하시면 수익 챙기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만약에 우리가 시장 반등이 조금 기대되는 시점에서는 삼성 SDI가 조금 더 반도체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격형인 투자로 삼성 SDI에 관심 있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37만 3천 원대 가격에 종가에 안착을 해주는지, 이 종가 자체가 37만 3천 원 위로 올라와 주는지 체크를 하신 뒤에 40만 원 선에서 45만 원 선대까지도 우리가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매도하면서 비중을 축소해 나가셔도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급한 매도가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8만 원, 40만 원 구간에서 조금씩 매도해 보시기를 권해주셨고요. 오히려 조금 더 길게 본다면 45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종목 상담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좀 참고하는 것도 좋은데 나도 전반적인 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02-2128-8547번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LS 일렉트릭 살펴볼게요.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제일 비중이 크거든요. 맞아요. LS 일렉트릭이 지금 18만 4,900원에 15% 들고 계시고 손실도 좀 큰 종목입니다. 20% 정도 손실 보고 계신데 상반기에 정말 화려했죠. 맞아요. 높은 평단가가 좀 아쉽게 느껴지긴 했는데
있는데 요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종목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우리가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 전망을 예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화려합니다. 뭐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ESS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사업 영위를 하고 있고 이미 수주도 탄탄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온 만큼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매수 평단가가 184,900원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184,900원대도 크게 나쁘지 않은 가격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2차 전지인 에코프로 BM이 우리 속을 썩이고 있으니 이 비중을 보수적인 성향, 해바라기 성향으로 간다면 나는 진짜 묵직하게 찐사랑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에코프로 BM의 비중을 좀 덜어서 차라리 LS 일렉트릭의 비중을 좀 추가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기 전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화려했었잖아요. 이 테마들 자체가. 자, 그런데 모두 다 공통된 차트의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이 첫사랑 기법을 보면은요. 일단은 상승을 시작했던 게 이 12만 1,000원대부터 이 전에 못 들었었던 가격대를 돌파해 줌으로써 27만 4,500원대까지 아주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거든요.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 와중에 어디에 저항을 만들었냐라고 봤더니 우리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신 18만 원대에 저항을 달고 달리다가 이 가격 위로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딱 이 파동을 준비해주는 저항의 가격의 매수 단가를 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가격이 우리 시청자분께서 들고 계신 단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사이드카 걸리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이 주도를 하는 섹터의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격을 지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 어느 가격을 지지했느냐라고 봤더니 상승을 들어 올렸었던 중요 가격대인 12만 원대를 공통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12만 8천 원대를 못 뚫었었는데 이 가격을 뚫음으로써 아주 강한 시세가 나왔었고 최근에 가장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줬다라고 하는 가격이 바로 12만 2천 원대라는 겁니다. 자, 이 가격으로부터는 지금 상승 시도를 어느 정도 해주는 모습인데요. 지수와 상관없이 그래도 제자리를 찾으려 가는 모양이고 중요한 우리가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얼굴은 빼고지만 이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식을 본업으로 하시는 또 분들은 없다 보니까 다양하게 주식에 대한 차트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자 기본기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보, 저 정보, 이 지식, 저 지식 다 합쳐지다 보니 나의 이 기본적인 것들은 잊고 이미 생각이 많이 꼬여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대로 되지 않는 자꾸만 매매가 꼬이게 되는 손실만 보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주식에서는요. 이렇게 딱 지지와 저항, 수렴과 발산, 정배열과 역배열, 그다음 수급과 재료, 그다음 이런 이평선들의 이격도 이런 것들만 알아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위험한 자리는 피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딱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12만 2천 원대가 왜 중요한 가격인지 설명드릴 수 있을 만큼 정확한 눈으로 그냥 딱 보아도 이 가격을 지지하는구나, 이 가격은 못 뚫는 저항이구나라는 거를 딱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 종목의 경우에는요. 현재 자리부터 18만 5천 원대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분명히 나와줄 것이고 더 빠지더라도 12만 2천 원대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단가가 저항의 가격이라면 차라리 에코프로 BM의 비중을 좀 덜어서 이 LS 일렉트릭의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시고 비중을 크게 들고 가더라도 우리가 이미 맞고 흔들릴 구간인 18만 5천 원대까지 수익 대응을 충분하게 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바라기처럼 LS 일렉트릭만 바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쪽으로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 좀 평단가를 낮춰보자,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비중이 지금 15%인데 그럼 멘토님 어느 정도까지 더 늘리면 될까요? 일단은 지금 하방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게 또 우리가 큰 손실이 있는데 이 손실 한꺼번에 하면은 그쵸. 마음이 너무 맞아요.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중은 5%씩 줄여나가면서
적당한 매수 구간을 줄 때마다 추가 네. 매수하는 방향으로 모아가시면 좋겠고, 아니면 그냥 에코프로 BM의 비중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10%는 그냥 에코프로 BM 쭉 들고 가시고 5%만 LS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딱 20% 맞춰놓고 가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은 종목 교체 의견까지는 아니지만 비중을 줄여서 이쪽으로 넘겨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포트폴리오 진단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저희에게 신청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8547번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다음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역시 엔비디아의 수혜주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8% 정도 약간 손실 중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되고 갈까요? 네. 이 종목도 어제 우리가 추석 선물로 젠슨 황 오빠가 그쵸. AI 선물 주셨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수혜주로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다. 생성형 AI 기술을 또 보유 중이고, 최근에 또 네이버가 사우디의 아랍어 LLM 수주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면서 요 관련주도 MDS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함께 움직인 모양이죠. 자,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챗 GPT 있잖아요. 사람과 로봇이 대화하는 거. 딱 이제 검색어 입력하면은 띠디딕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언어의 문장 구조 문법에 의한 이런 데이터를 언어적인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맞은 답변도 주고 또 문구를 장착하거나 아니면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 폴라리스 오피스다라는 걸 본다면, 그러면 차트를 또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재료는 우리가 이미 괜찮다라는 거 파악을 했으니까요. 자, 차트 보시면은요. 지금 딱 이 전체적인 차트만 봤을 때는 굉장히 가격이 낮아 보이고 계속 밑으로 줄줄줄줄 흐를 것만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인생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이 힘들다 미래는 막막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가 그냥 과거를 또 통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지금 딱 보여드릴게요. 좁혀서 본다면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마냥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이 전체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저점 또한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고점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딱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첫사랑 기법이 어디였는지 중요 가격대도 체크가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자리 수급이 최근에 들어왔던 가격대는 5,600원대거든요. 이 5,600원대는요, 너무 신기한 게 이 종목이 상승을 하던 패턴을 한번 봅시다. 저는 이전에 못 들었었던 가격대를 돌파해 줄 때 어떻게 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자, 선을 그어놓고 네모를 쳐서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이 3,800원대로부터 못 들었었죠. 이 가격을 돌파해 주는 순간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강하게 상승 나오고 저항을 만들어준 가격을 또 잡습니다. 이 가격을 뚫어줌으로부터 또 강한 한번 1,500원대까지의 강한 상승이 나왔었다. 즉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 또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점을 본 상태에서는 어딜 봐야 되느냐? 강하게 하락이 나왔었을 때 어디 가격을 지지했느냐를 우리가 또 동일하게 봐야겠죠. 어디 가격을 지지했니? 보니까 4,700원대를 지지했더라고요. 이 4,700원대는 이전에 상승하면서 저항을 만들어준 가격대이다. 이 최근에 올라오려는 시도는 보이는데 계속 4,700원대에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저점 자체는 일단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 이평선 또한 상방으로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요 종목이 수급이 들어왔던 가격대도요. 이 상승을 시작했던 중요했던 상한가를 갔던 상한가 시가 가격에 동일하게 수급이 들어와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또 매수 단가가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 재료적인 면과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저항에 맞고 있는 7,000원대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수익에 대응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7,000원대를 돌파해 줄 때 강한 재료와 좀 더 강한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우리가 8,300원에서 8,400원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 같습니다. 비중이 부담이 없어 보이는 비중이고 지금 이런 수주가 탄탄하다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되는 만큼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홀딩 의견 드리면서 매도 목표가는 7,000원에서 8,400원대까지도 충분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제 미리 추석 선물을 땡겨받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추가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포트폴리오 진단 받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시지 마시고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딱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02-2128-8547번으로도 편하게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종목, 오늘의 좀 주목받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방전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수익을 확 가져다 주면서 이 종목도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실까요? 8% 지금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닌데 맞아요. 아쉽게도. 수익은 제일 커요. 제일 많아.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이 시황과 이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오늘 좀 유사한 부분이 맞아요. 많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세방전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차의 성장 수혜주로 지금 불리우고 있고, 최근에 현대차와 GM의 협력 수혜주로 꼽히게 되면서 오늘 또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연축전지 업계는 앞으로도 전망이 괜찮다라는 거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실 테고, 또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이런 전기차가 앞으로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것이다. 이제는 석유가 들어가는 차는 안 쓰고 하이브리드로 다 교체가 될 예정이다. 이런 부분들과 해리스 트레이드에서 뭐 전기차 관련된 수혜주들,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수혜주들의 상승 전망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모두 탑재가 되는 AGM 배터리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덩달아서 세방전지도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종목도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자리, 우리가 딱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는 이게 지금 올라가려는지 내려가려는지 이렇게 살짝 애매한 구간에 횡보를 한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인생과 똑같이 현재만 보고 간다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성에 하루하루가 편하지 않죠. 자, 그런데 이 과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과거의 차트로 본다면 이 차트도 정말 정갈하거든요. 자, 이것도 LS 일렉트릭, 그다음 조금 전에 봤던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전에는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이 한계점을 극복한 순간 주가는 상승했다. 이 경험치가 되는 거죠. 이전에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가격을 강하게 돌파해 줌으로써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해준 모습이고, 또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해준 구간에서 부딪힙니다. 이 인생의 한계와 똑같이 이 힘든 구간이 또 옵니다. 부딪혔는데 결국에는 일어섰어요. 자, 122,000원대에 다시 한번 고점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아둥바둥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또 표현해 봤을 때 가장 힘들게 예상이 되는 구간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부딪혔었던 109,500원대, 11만원대에서 다시 한번 부딪힐 거다라는 거를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자리에 89,000원대는요, 이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이 역경을 딛고 올라갔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지지한다라는 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전에 한번 넘었었잖아요. 근데 이 가격을 하방을 지지해줄 때 강한 하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은 지켜주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장기 이평선의 추세는요, 지금 전체적인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 고점도 높아지고 있고 저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재료와 함께 차트를 비교해 본다면 현대차 GM 관련된 굉장히 좋은 또 이슈가 있고,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관련해서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도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재료를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격부터 본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10만 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상승한 후에 한 번 더 흔들리는 구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만 원의 가격에서 힘을 한 번 더 내준다면요, 우리가 한 번 더 강하게 상승했었던 11만 원대까지는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매도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하냐면 10만 원대에서는 일단은 거래량이라든지 수급, 재료적인 면들을 파악을 하고 일부 비중은 매도를 하면서 분할 매도로 가시는 게 좋고요.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고 나서 다시 한번 10만 원에서 어느 정도 흔들릴 거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준다면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해서 다시 한번 10만 원을 대응하고 이 가격을 돌파해 줄 때 강한 힘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11만 원대까지도 수익을 끌고 가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안정적인 전략으로 세방전지의 흐름은 홀딩 의견 드리면서 수익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와 GM이 손을 잡으면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는 우선 갈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11만 원 이상도 갈 수 있으니까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바라봐 보자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현금 비중도 들고 계신데 새로 진입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 소소하게 현금 비중은 지금 장에 주포가 없어요. 이제 딱 강하게 이끄는 섹터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래도 들어가서 물리고 저래도 들어가서 물리고 또 갑자기 아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첫사랑 기법에 포착되는 제가 솔루션 드리는 종목들로 소소하게 비중 5% 정도씩 용돈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석 용돈 미리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저희 주식 멘토가 손을 댔더니 바뀌었는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이 첫사랑 그녀 어디 갔나요? 라는 댓글들이 요즘에 많아지게 되면서 첫사랑의 수식어가 생기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박지우 멘토의 첫사랑 기법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사랑 기법은요, 이 단순하게 어떤 것을 빠르게 가기 위해서 요행을 하는 기법이 아니고요. 이 차트의 흐름의 원천이자 우리가 그 레전드 시절이 있잖아요, 다들. 이 주식 종목의 레전드 시절을 알다 보면 사랑이 뿅 하고 싹트고 우리가 수익 냈던 그 자리, 데이트했던 그 자리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원천이자 패턴인 이 첫사랑 기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첫사랑 하면 굉장히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은 재면 안 된다. 밀당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피곤해진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종목과는 긴 연애는 금지. 우리는 짧게 연애만 하겠다입니다. 자, 일단 당일 순환매의 테마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 솔로분의 경우에는요, 어떠한 노력 없이 또 애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 많은 자리에도 또 나가봐야 되고, 그날 또 어떤 게 핫한지도 또 알아야 되고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당일 시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테마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요 테마가 움직인다, 저 테마가 움직인다. 굉장히 빠르게 테마가 순환이 되고 있죠. 시장에서 이슈를 받고 있는지 테마인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상식, 기본적인 원칙도 모른 채 다양한 응용 기법을 활용한다고 해서 매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습관만 길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 이 첫사랑 기법은요, 이 밀당도 저는 싫어하고요. 딱 기본적인 것 딱 보겠습니다. 단기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지, 정배열인지, 그다음 상방 추세로 가는 진입의 구간에 있는지 이 간단한 것들만 확인을 할 거고요. 세 번째, 의미 있는 자와 현재 자리의 가격 맞춤. 일단 커플이 되려면 서로 맞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주식 종목에서도요, 딱 맞는 가격대와 이 가격으로부터는 자꾸 상한가를 간다. 이 가격에만 거래량이 터진다. 이 가격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 아까 체크하셨던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세방전지라든지 이렇게 강하게 지지와 저항을 받는 중요 가격대가 있습니다. 이런 가격대를 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사랑이 가득한 종목이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대량 체결 상위 종목 리스트인데요. 우리가 웬만하면 능력이 있는 게 좋잖아요. 이 시장에서 충분한 거래 대금이 터졌는지, 거래량이 터졌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까운 저항 가격부터 수익 실현 후 재진입. 여러분들 매도가 진짜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해서 못 팔고,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해서 또 손절도 못 하고, 그러다가 하락만 많이 키워지고, 이런 악순환 제가 첫사랑 기법의 저항 가격 매도로 단번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제가 첫사랑 기법으로 어떤 종목들 소개해 드렸느냐. 제가 또 토마토 방송하면은 이 다시 보기가 토마토 방송에서는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시 보기 순위에도 나도 들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자, 이 첫사랑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을 제가 8월 17일부터 지지난주 방송까지 우리가 상승을 또 경험을 했던 종목입니다. 사랑을 경험했던 종목이죠. 자, 한참 코로나 테마 핫했을 때 우리가 모나리자, 녹십자 MS, 첫사랑 기법의 수익 사례와 앞으로의 상승 추가 여력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드려서 상승률 보여주었고요. 라운시큐어, 샤페론, 웨이퍼스, 우리기술. 자, 지지난주에 어떤 게 핫했습니까? 딱 보시면 나오죠? 보안주라든지 딥페이크 관련주, 그 다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시추 관련주들, 그 다음 원전 관련주들까지 수익 복귀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제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거 다시 보기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첫사랑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 중에 지금 현재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 중 앞으로 어디까지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볼 거고, QR 찍고 오시면은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금양그린파워입니다.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요. 자, 이전의 수익 사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레전드식이라고 하죠. 이전에 아주 강하게 상승을 들어 올렸었던 대시세의 구간. 자,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19,400원대까지 쭉 하고 말아 올렸던 구간. 근데 이 구간이 어디냐라고 하면요.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 증시가 2024년 2월부터 5월달까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중에서도 금양그린파워, SDN, 대명에너지 등등 신재생에너지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 상승했던 시점을 여기서 딱 만들어 주었어요. 자, 12,700원대입니다. 이 12,700원대에서 포착을 해서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이면은 우리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대응을 했어요. 자, 요 가격에서 상승을 들어 올렸던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요 가격에 우리가 사랑을 포착해 볼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매도 가격은 어디로 잡냐? 이전에도 부딪혔었던 구간 18,000원대를 목표했더니 딱 거기까지만큼 가네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했던 구간까지 첫사랑 기법과 끝사랑 매도를 통해서 연애를 완벽하게 할 수가 있었죠. 자, 그 이후에 18,000원대까지 우리가 목표 수익 달성을 했다. 자, 그런데 현재 구간을 보니까요. 우리가 첫사랑을 경험했었던 이 중요했던 12,800원대에 다시 한번 종가가 형성이 되네요. 그리고 거래량 또한 들어오고 있고요. 하방에서 이제는 이평선의 이격도가 사랑을 하면서 이제는 식어가는 게 느껴지죠. 이제 서로 멀어져요. 멀어지면은 사랑이 식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만났던 가격대에서 재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평선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 그리고 사랑을 했던 가격대와 동일한 가격의 매수 가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무슨 이슈 있죠?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도 태양광 에너지들 우리 집중을 해야 되고, 현대차 GM 관련해서도 신재생 에너지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럼 재료를 동반해서 같은 가격대에서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데이트했던 곳 다시 한번 가보자. 수익 냈었던 곳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목표가는요. 13,800원, 그 다음 14,800원대 우리가 매도 목표했었던 가격들 다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그래서 금양그린파워의 상승했던 수익률과 현재 자리부터 또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종목 볼게요. 자, 라이콤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2번 뿅이 나왔는데요. 이거 수익 사례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제가 정말 사랑하는 종목이고 제가 정말 갖고 노는 종목이거든요. 자, 자율 종목에 대한 관련주입니다. 자율주행하면 라이콤,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슈어소프트 테크가 있죠. 그런데 요 하트 뿅의 불빛만 놓고 차트를 다 똑같이 엎어봤을 때 불빛의 구간이 다 똑같아요. 자, 첫 번째 하트가 나온 구간을 보면요. 상한가를 얘는 정말 신기하게 이 굵직굵직하게 모양이 달린 게 다 상한가거든요. 상한가를 똑같은 가격에서 가요. 자, 현재 자리 2,000원대에서 계속해서 상한가를 만듭니다. 2,000원대 가격에서 상한가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에 여기는 2연상 갔었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상한가 종가를 보니 우리가 이전에는요, 이 3,000원대 가격에서 계속 들어 올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모인 구간에서 3,000원을 주면은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첫사랑 기법의 가격이 포착이 되었죠. 자, 요 가격으로부터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목표했었냐? 이전에도 많이 부딪혔었
이별했었던 가격대, 이전에도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주었던 이별했었던 가격대를 우리가 목표해서 매도에 성공을 합니다. 26.3% 상승을 했고요. 이 가격에 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었냐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보시면은요, 고점을 만들게 되면서 이전 추가 상승을 했던 상한가의 종가 자리에 이전의 저항 가격에 종가를 위치시켜 놓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고점을 우리는 목표를 잡았겠죠? 자, 이전 고점까지 뚫고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정말 정확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44.1%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뿅. 현재 구간의 차트인데요. 자, 이 3,520원대는요. 이전에 우리가 두 번째 만남을 했었던 가격, 그리고 이전에 부딪혔었던 가격, 우리가 수익 냈었던 그 자리에 동일한 종가를 형성해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들어가 마라. 자, 보셔야죠. 장기 이평선의 추세를 보면 이제는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평선의 이격도 또한 우리가 잠깐 좀 식었었다가 다시 한번 모이는 지점이 왔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다시 한번 상승한다면 우리가 데이트했던 그곳, 수익 냈었던 그곳 다시 한번 목표할 수 있겠습니다. 3,900원과 4,300원대까지 보시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종목 볼게요. K옥션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K옥션 어떤 관련주냐라고 하면 STO 관련주거든요. 이 보안 토큰 관련해서 우리가 비트코인 수혜주로도 불리고 STO 지금 최근에 이번 주 장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자, 보면은요. 딱 봐도 이제는 선만 봐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최근이거든요. 이 최근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타점과 들어가야 하는 타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첫사랑 기법의 타점에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왔는데 우리는 왜 이때 들어가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장기 이평선의 추세 자체가 하방 그리고 모든 이평선이 아래를 가리킬 때는 절대 진입하지 않습니다. 이 기본적인 걸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자리에 차트에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인데요. 추세가 하방으로 가는 경우에는 절대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이평선들이 모이고 단기 이평선들이 위를 바라보고 있는 상승 역배열의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대상승 시세를 주었던 이 4,600원대에 4,400원대에 동일하게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이평선이 모인 모양이 됐기 때문에 이 가격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약 29.6% 매도 가격 볼까요? 우리가 저항으로 잡았던 가격이 이전에도 꼬리들이 많이 달리고 이전에는 이 가격을 지켜주려고 노력했던 지지의 가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봤을 때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요. 현재 구간에 조금 더 우리가 수익을 냈었던, 우리가 잡았었던, 만났었던 그 가격대를 오늘도 약 보합으로 지켜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썸씽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이다. 그래서 올라간다면 우리가 이전의 고점, 최근의 고점인 4,600원부터 5,3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대응해볼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STO 테마와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 테마, 그다음 뭐 로봇 테마 등등 빠르게 짧게 테마가 굵직하게 빠른 순환이 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이 알려주시는 첫사랑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위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면은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긴 연휴를 쉬게 되는데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에 네.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까지는 어떤 걸 보고 매매해야 되느냐 이
테마만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TO 봐야겠고요. 신재생에너지 봐야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암 종양학회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약바이오 집중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뭐 이러한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엑셀 세라피틱스라든지 아니면 앞타머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라파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다양하게 신고점을 공신한 종목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해볼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자율주행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차에서도 그렇고 이슈가 굉장히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첫사랑 기법에도 하트 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뭐 자율주행 이슈도 함께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마들만 여러분들께서 관련주만 추려 놓으셔도 빠르게 이 테마 움직이는데 라고 하면 박지윤의 이 목표가 이거 하트뿅 생각하시면 단기적으로라도 수익을 짧게 챙기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 한가위 풍요로운 하루 한가위 되시고요. 주식 스트레스는 잠깐 접어놓으시고 여러분들 행복한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석 전 마지막 이대리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채팅창에 장지연 시청자님께서 윤지행 한가위 달이 뜬대요. 지역마다 틀리지만 달님께 소원을 빌어보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9월 한 달도 정말 힘든 시장이었고 7월달, 8월달, 9월달 연속으로 좀 힘들었었는데 달을 보면서 소원 꼭 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는 계좌가 좀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추석 끝나고 목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